체포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곧 있을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언젠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을 거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지금요. 자, 그럼 지금 관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있는 관저와 그 관저 주변 상황은 어떤 모습인지 일단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2차 집행 어떻게 될까? 지금 보면은요, 이게 아래쪽부터 가야 돼요. 한남동 공광구역이 있는데 거기 정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좀 차벽들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보면 버스 7대 차벽. 이게 어제까지 상황이고요. 오늘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차벽이 있고 여기에도 뭐 철조망이 쳐 있고 그리고 아니면 유사시에는 인간 바리케이드가 아마 쳐질 거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2차 저지선이 나와요. 여기에는 전술 차량 그리고 뭐 SUV 차량이 주차돼 있다 그러죠. 역시 인간 바리케이드 그리고 그 인근에 또 철조망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3차 저지선 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 주변에 보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다 철조망이에요. 이렇게 둘러싸고 좀 쳐 있다 그러죠. 이런 상태인데 과연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공광구역 입구 이 1차 집행 때와 오늘 모습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왼쪽이 지난 3일 1차 집행 때예요. 그때는 공관 입구 정문이 있죠. 철문이 있죠. 하얀색 철문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버스 한 대가 딱 막고 있죠. 근데 오늘 모습 보세요. 버스 3대가 일단 세로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차량이 있고요. 원래 어저께까지는요. 앞에 7대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 좀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인데 과연 지금 공수처,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뭔가 집행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놓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리 좀 해보죠. 이겁니다. 일단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례로 갈 수도 있다 그러죠. 일단 첫 번째는 제목이 달려있네요. 릴레이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들을 소규모로 계속 체포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니까 지금 공무집행 방해가 체포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 대열이 붕괴되겠죠. 그럼 체포가 많아지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특공대,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 투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검토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은 이런 데는 특공대 같은 건 특히 대테러 임무 이런 거 수행하는 부대 아닙니까? 이른바 경찰의 그리고 집행력의 극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이것도 여의치 않다. 아까 저지선이 3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헬기를 띄우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특공대 헬기 탑승해 3차 저지선 위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신속한 집행, 기습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군사작전입니까 지금. 이런 시나리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요. 어제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공소장이 출석했죠. 여기에서 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체포 구속을 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 하십시오. 그런 결기를 가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이 반대를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체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맞으십니다. 윤석열을 수갑튀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받더라도 하고 있죠. 국민들이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천희 교수님.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 이러다가 정말 무장을 한 공권력끼리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경찰 특공대가요 최정의 대테러 부대거든요. 예. 최고입니다. 그럼 경호처는 그러면 대테러에 대해서는 또 최고일 거잖아요. 거기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물리력을 갖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아마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총무 동원령을 다 내렸을 거거든요. 그럼 경찰 특공대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거는 사실 경호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헬기를 띄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저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미사일 날라올 때도 막아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저격에 대한 배치도 다 돼 있는 그렇겠죠. 데고 저격도 헬기가 되겠죠. 내렸을 때도 다 여러 가지 그 대테러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나 난감했던 상황이 지난 첫 번째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보면 미국의 CNN, 영국의 BBC 그리고 일본 NHK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다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대규모의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되고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옵션이 지난 1차 체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경호관들이 막아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에서 이제는 나름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경호관들을 조금 이렇게 뭐 이 나름대로 체포하는 그럼 식으로 시나리오 1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이 많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걸리더라도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게 제일 낫다. 이게 이 방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2차 체포영장 때는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예. 선두에 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선두에 서야 된다. 그래서 전면에 서서 본인이 모든 현장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를 해야 되고 예.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도 함께 가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공수처 이번에는 사실 조직의 명으로 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동훈 처장이나 아니면 우정수 국가본부장이 남자답게 자꾸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예. 전면에 서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최소한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승필 부대변인 지금 야당은 유혈 사태가 벌어져도 집행해야 된다 이겁니까 지금 입장이? 당연하죠.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게 해외 어느 사례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이런 사례가 또 만약에 체포를 못하고 돌아선다면 이런 사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요. 비상계엄이 왜 실패했습니까? 김영은 전 장관이 딱 말을 해줬잖아요. 정답을. 중과 부족, 무리가 적으니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체포 작전은요. 결국에는 시간과 인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에 버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레카로 천천히 안전하게 빼내면 됩니다. 또 철조망 있다고 하잖아요. 장갑차로 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형사들이 1차, 2차 저지선 뚫고 관제 앞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휴대용 화장실부터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몇 날 며칠이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보여주고 이런 것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예. 바로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부르든지 아니면 헬기까지 아니라도 이 기중기와 같은 그런 걸로 후방에서 옥상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과 후방에서 같이 교란을 해버리면은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불상사가 나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런데 처음에 1차는 좀 전략적으로 예. 대통령을 곧바로 체포하는 것보다 예.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부터 체포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도 아닌 자들을 체포영장을 가져와서 체포하겠다는데 예. 어떻게 무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호법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이들이 무기를 쓸 수 있고 저항을 할 수가 있지 대통령의 심기까지 경호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이 체포되면 신체가 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대한민국 공권력 앞에는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동민 변호사, 지금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헬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특공대가 헬기에 탑승해서 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작전을 편다 뭐 이런 시나리오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런데 대통령 관저 주변은 비행 금지 구역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 관저 주변 그 일대는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려면 예. 이제 항공안전법 등 이제 관련 규정을 봤을 때 이제 그 수방사 측에서 수방사요? 결국, 수방사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이 경호처의 협조가 또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방사 측에서 그 협조에 뭐 경호처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 협조 없이도 뭐 진행을 해볼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을 때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그럴 않을까. 수도 있네요, 또. 그래서 네, 이런 영장의 집행에 뭐 경호처의 그런 협조도 없이 진행됐던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거 위법한 집행이다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시나리오까지 막 소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공수처장 뭐 본인의 어떤 생각도 밝혔지만 지금 뭐랄까요? 이게 유효기간이 연장된 체포영장 또는 또 한 번의 체포영장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받거든요. 들어보시죠.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희 변호사? 그러면서 지금 갖고 있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뭐랄까 일종의 전략적 판단일까요? 네, 충분히 그런 전략적 판단 하에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차 집행에서 결국 경호처의 그런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집행이 이제 무산이 됐던 그런 예. 전례가 있고 그 이후에 또 경호처에서는 더욱더 앞으로의 영장 집행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굳이 그 기한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향후에 이제 집행을 예정을 했을 때 그나마 예고를 하고 집행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불시에 그러니까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시에 영장을 집행할 경우 그나마 영장 집행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굳이 이 영장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서 밝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방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실 때 화면으로 지금 이 시각 현재 대통령 관저한 모습이 영상으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열리고 있는 집행 모습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지금 오늘도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집회시를 앞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차도로 나오셔서 앞에 음악을 들으면서 자, 김춘영 교수님. 지금 한남동 저 일대가 밑이 가면 한남대교고 위에는 1호 터널도 있고 사실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졌어요. 사실 저 지역이 원래 심해졌어요. 서울의 강북, 강남 교통량이 워낙 많은데다가 강북, 강남은 저기 연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통 일대 체증 심하고 주민들 소음 피해 너무 크다고 호소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글쎄 말입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지금 보면 아마 그 원래 탄핵 심판 때까지 저 지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이번에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예.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양쪽의 지지자들이 더욱더 모여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집회 원칙이라고 하는 게 보면 밤 한 10시 이후에는 원래 집회를 하면 안 되는데 예. 10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소음들 예. 그리고 또 주변에 가서 막 여러 가지 좀 어떤 분들은 뭔가 노상 방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보기 흉한 장면들이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부분이 수도 없으니까 주변에 상인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저분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저 부분을 지금 당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지지자들이 보면 뭐 보수든 뭐 진보든 계속적으로 모여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들 어떻게 조금 권리 구제를 해줄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강성빌 부대변인 표현이 집회 전쟁터가 됐다 지금 한남동 일대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저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예. 비가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많이 했잖아요. 예.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는 동선마다 지금 다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과거에는 1시간 전에만 가면 됐었는데 지금. 최소한 3시간 전에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예 거기가 그냥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집회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야 빨리 나오면 되는 거지만 저기에서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남동 거주한 주민분들 얘기가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하소연하신대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고함이나 괴성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한 방향이 하나인 집합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집회가 예.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 같으면은 얼마나 이 커가는 과정, 성장 과정에서도 교육상 안 좋겠습니까? 그 옆에 지금 초등학교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예. 논란을 빨리 혼란을 끝내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빨리 좀 결단 좀 내려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게 뭐 전체 서점 얘기는 아니지만 한 온라인 서점 쪽 집계를 보니까요. 갑자기 헌법 관련 책이 매출이 늘고 있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 온라인 매체, 온라인 이 서점에서 집계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달이니까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사태가 불고 그 다음 날부터잖아요. 그리고 24일까지니까 한 3주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헌법 분야 도서 판매량이요. 1년 전인 2023년 같은 기간 대비는 1000% 넘게. 그리고 계엄 사태 전 3주 대비 그때는 200% 넘게 판매량이 늘었답니다. 소정민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뭐 헌법 공부대회를 하셨을 테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헌법책이 많이 팔립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현상입니까, 이거는? 사실 뭐 평소 때 이렇게 헌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예.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막 즐겨서 읽을 만한 내용의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평소라면 그래도 국민이 이제 국가의 그런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환영할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관심이 폭증한 이유가 결국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각종 탄핵 심판 절차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관련 도서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계엄이든 탄핵 심판이든 이제 뭐 정치권에서든 어디서든 워낙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립을 보고 어느 하나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직접 좀 내가 그렇죠. 공부 좀 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판매량의 급증까지 또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고 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디 하나 이제 명확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들 이렇게 해법을 찾아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독서를 많이들 하신다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갑자기 헌법 관련된 책이 많이 팔린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상황이.